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5세 내과 전문의 박동희입니다. 5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난주에 제 병원에 한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68세 남성 환자였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의식을 잃으셨거든요. 응급처치를 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 혈관이 90% 이상 막혀 있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환자분이 평소에 정말 건강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운동하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세히 문진해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환자분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드시던 특정한 고기가 문제였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살려고 매일 고기를 챙겨 먹었는데요. 환자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75년을 살면서 50년간 의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75년을 살면서 50년간 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환자분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면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하셨어요. 특히 나이 들면 고기를 먹어야 기운이 난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삼겹살을 구워 드셨대요. 고기 먹어야 오래 산다고 했는데 하시면서 정말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50년간 진료하면서 본 결과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60세가 넘어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바로 잘못된 고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부분 건강을 위해서 드시고 계시죠.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들이 60세가 넘으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30대에 의사를 시작했을 때는 이런 연관성을 몰랐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패턴을 발견했거든요. 같은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의 식습관을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환자들께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약 없이도 건강해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죠? 평소에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 60세 넘어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신 경우 말이에요. 혹시 그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위험한 고기를 드시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환자분께 위험한 고기들을 피하고 좋은 고기로 바꿔 드시라고 했더니 단 3주 만에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신기해요. 가슴이 답답하던 게 없어졌어요. 환자분이 정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 재검사를 해보니까 혈액 수치들이 많이 개선됐어요. 오랜 시간 의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약보다도 음식을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음식의 힘이에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75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예요. 그럼 지금부터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고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이라고 하면 소시지, 햄, 베이컨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 건 원래 몸에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많은 환자분들이 모르고 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환자분 중에 분당에 사시는 72세 이연수 할머니가 계셨어요. 아침마다 간편하게 드시려고 소시지를 구워서 드시고 라면에 햄을 넣어 드시고 김밥도 자주 드셨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면서 매일 조금씩 드셨는데 문제는 이런 작은 양들이 쌓이는 거예요. 마치 하루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결국 바위를 뚫는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60세가 넘으면 몸의 해독 기능이 젊을 때보다 확실히 떨어져요. 제가 환자들의 간 수치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20대, 30대 때는
간이 웬만한 독성 물질들을 다 처리해 줬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가공육들이 나이 들어서는 독이 되는 거예요. 가공육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방부제예요. 이게 우리 몸 안에서 다른 물질들과 만나면서 발암 물질을 만들어 내거든요. 제가 의대에서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실제로 환자들을 오래 진료해 보니까 이론과 현실이 다르더라고요. 가공육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대장암, 위암에 걸리는 비율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께는 항상 말씀드려요. 60세가 넘으시면 가공육은 되도록 피하세요. 어쩔 수 없이 드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아주 조금만 드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고기는 기름기가 너무 많은 고기입니다. 삼겹살, 갈비, 목살 같은 부위들 말이에요. 제 환자분 중에 광주에 사시는 67세 이동성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분이 평생 삼겹살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고기 먹어야 기운이 난다며.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드셨거든요.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부터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계단 오를 때 숨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아침에 얼굴이 붓고 검사를 해보니까 혈관에 기름때가 너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혈관 내벽이 마치 오래된 하수관처럼 되어 있었어요. 제가 환자분께 말씀드린 게 혈관이 60세가 넘으면 탄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기름기까지 계속 쌓이면 언제 막힐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그 환자분이 제 말을 잘 들어주셔서 삼겹살을 끊고 다른 고기로 바꿔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 재검사를 해보니까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삼겹살을 아예 못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먹거든요. 하지만 방법과 양을 바꿔야 해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둘째, 자주 드시지 마세요. 매주 드시던 걸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이세요. 셋째, 야채를 2배로 늘려서 함께 드세요. 넷째, 바짝 굽지 말고 적당히 익혀서 드세요.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고기는 내장류입니다. 곱창, 대창, 간, 천엽 이런 것들 말이에요. 선생님 내장은 영양가가 좋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젊을 때는 정말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제가 의대 시절 해부학을 배울 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인데 내장은 동물의 해독기관이에요. 쉽게 말해서 동물이 살면서 몸에 들어온 독성 물질들을 처리하는 곳이죠. 문제는 요즘 환경이 예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노출되는 화학물질, 항생제, 성장호르몬 등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내장에 축적되어 있어요. 부천에 사시는 68세 한정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이 곱창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젊을 때부터 일주일에 2~3번은 꼭 드셨거든요. 그런데 62세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특히 오른쪽 옆구리가 뻐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간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어요. 술을 전혀 안 드시는 분인데 말이에요. 자세한 검사를 더 해보니까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었고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그 환자분께 혹시 내장류를 자주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곱창을 좋아해서 자주 먹긴 하는데 그게 문제인가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해 드린 건 이거예요. 60세가 넘으면 간의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장류를 자주 드시면 간이 처리해야 할 독성 물질들이 너무 많아져서 간의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내장류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콜레스테롤이에요. 특히 간이나 콩팥 같은 부위에는 콜레스테롤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마치 교통신호등이 고장난 것처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60세 넘으신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내장류는 되도록 피하세요. 특히 간이나 콩팥은 아예 드시지 마세요.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고기는 태운 고기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제 환자분들 중에 고기를 바짝 태워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바짝 구워야 고소하고 맛있어.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고기가 타면서 생기는 검은 부분에는 발암 물질이 생겨요. 이 물질은 담배 연기에도 들어있는 1급 발암 물질이거든요. 제가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태운 고기를 자주 드신 분들이 위암, 대장암에 걸리는 비율이 정말 높더라고요. 젊을 때는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이런 발암 물질들을 어느 정도 처리해 줬어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제 환자분 중에 서초동에 사시는 69세 김미선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이 평생 고기를 바짝 태워서 드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위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수술 후에 그 할머니가 저에게 선생님, 정말 고기 태워서 먹는 게 암의 원인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고기를 구우실 때는 절대 태우지 마세요. 중간 불에서 천천히 구우시고 검게 탄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은 떼어내고 드세요. 그럼 맛이 없을 텐데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엔 조금 밋밋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금방 적응되시더라고요. 오히려 환자분들이 고기 본래 맛이 이런 거였구나. 하시면서 더 맛있다고 하세요. 특히 바베큐나 숯불구이 할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연기가 많이 나면서 고기에 그 연기가 스며들잖아요. 그 연기 속에도 발암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자, 이제까지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고기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공육, 기름기 많은 고기, 내장류, 태운 고기. 제 50년 진료 경험상 이 4가지만 피해도 건강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 그런 고기를 아예 못 먹는 건가요? 뭘 먹어야 하나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60세 이후에는 좋은 고기를 적당히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거든요. 근육을 유지하려면 양질의 단백질이 꼭 필요해요. 제가 환자분들의 근육량을 측정해 보면 60세 이후부터 매년 1~2%씩 줄어들어요. 80세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남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노인분들이 넘어지기 쉽고 골절이 잘 생기는 이유예요. 그럼 지금부터 60세 이후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고기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께 직접 처방하다시피 권해드리는 고기들입니다. 첫 번째 좋은 고기는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맛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리 방법만 바꾸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닭가슴살이 60세 이후에 왜 좋은지 제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기름기가 거의 없어요. 삼겹살의 지방 함량이 30%인 반면 닭가슴살은 1에서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혈관에 부담을 전혀 주지 않죠. 둘째,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아요. 100g당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는 근육 유지에 꼭 필요한 양이거든요. 셋째, 소화가 정말 잘 돼요. 제 환자분들 중에 소화가 안 좋으신 분들도 닭가슴살은 잘 드시더라고요. 방배동에 72세 유연숙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이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어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제가 닭가슴살 죽을 권해드렸거든요. 그 할머니가 매일 닭가슴살 죽을 드신 지 2주 후 상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그리고 기력도 금방 돌아오셨고요. 정형외과 선생님도 나이에 비해서 회복이 정말 빠르네요. 뭔가 특별한 걸 드셨나요? 하시더라고요. 닭가슴살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 두시면 부드러워져요.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넣고 마늘, 양파와 함께 볶으시면 정말 맛있어요. 아니면 삶아서 찢은 다음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죽에 넣어 드셔도 좋고요. 두 번째 좋은 고기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이런 생선들 말이에요. 이런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제가 혈액 검사를 해보면 생선을 자주 드시는 환자분들의 혈액이 훨씬 맑아요. 혈관도 깨끗하고 뇌 기능도 좋으시더라고요. 특히 고등어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 환자분 중에 66세 김민석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혈압이 너무 높아서 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거든요. 제가 고등어를 일주일에 3번 드세요 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생선으로 혈압이 좋아질까요? 하시면서 반신반의 하셨는데요. 3개월 후 재검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혈압약을 하나 줄일 수 있었거든요. 6개월 후에는 2개를 줄였고 1년 후에는 완전히 약을 끊을 수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선생님, 고등어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50년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오메가3 지수가 정상의 3배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혈관을 청소해주는 효과였던 거죠. 생선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 튀겨서 드시지 마세요. 튀기면 좋은 오메가3가 다 파괴되고 나쁜 기름만 남거든요. 구워서 드시거나 찜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생선 가시 조심하세요. 제 환자분들 중에 가시가 목에 걸려서 응급실에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목 근육이 약해져서 가시가 걸렸을 때 빼내기 어려워져요. 연어도 정말 좋은 생선이에요. 연어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70세 미니원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이 연어를 꾸준히 드신 지 1년 후 피부가 정말 좋아지셨어요. 주름도 줄어들고 피부색도 좋아지셨더라고요. 세 번째 좋은 고기는 소고기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고기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해야 해요. 등심이나 안심 같은 부위가 가장 좋아요. 이런 부위는 기름기는 적으면서도 단백질은 풍부하거든요. 그리고 철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에 정말 좋아요. 제가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건데 60세가 넘으면 빈혈이 생기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철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소고기의 철분은 흡수율이 아주 높아요. 시금치나 다른 채소의 철분보다 5배 이상 잘 흡수되거든요. 또 반포동에 사시는 74세 유세원 할머니가 계셨는데 빈혈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어지럽고 숨도 차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병원에서 철분제를 처방해 드렸는데 속이 쓰리고 변비가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고기 등심을 일주일에 3번 드세요 라고 권해드렸어요. 한 달 후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9에서 12로 올라갔어요. 그 할머니가 선생님, 약보다 고기가 더 좋네요.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힘도 생겼어요. 하시더라고요. 소고기를 드실 때는 이렇게 드세요. 너무 두껍게 썰지 마시고 얇게 썰어서 드세요. 그리고 너무 질기지 않게 적당히 익혀서 드시고요. 소화가 잘 되도록 말이에요. 특히 야채와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해요.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야채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도 더 잘 되고 소화도 잘 돼요. 네 번째 좋은 고기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도 좋은 고기인가요? 하실 수 있는데 부위를 잘 선택하면 정말 좋은 고기예요. 특히 돼지 뒷다리살이나 앞다리살 같은 살코기 부위는 기름기가 적으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해요. 그리고 비타민 B1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정말 좋거든요.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끼는 건데 60세가 넘으면 쉽게 피로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만 일해도 금방 지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런 증상들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B1 부족이에요. 비타민 B1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68세 김우식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이 요즘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기운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B1이 많이 부족하셨어요. 제가 돼지 뒷다리살을 일주일에 2번 드세요 라고 권해드렸더니 한 달 후에 선생님, 신기해요. 기운이 많이 났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돼지고기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돼지고기에는 기생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60세가 넘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기생충 감염에 더 취약해져요. 그리고 돼지고기도 기름기 많은 부위는 피하세요. 삼겹살이나 목살 대신 살코기 부위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좋은 고기 4가지를 모두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드시느냐예요. 제가 그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데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첫째, 양을 적당히 하세요.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손바닥 크기 정도가 적당해요.
둘째, 다양하게 드세요. 한 가지 고기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닭가슴살, 생선, 소고기, 돼지고기를 돌아가면서 드세요. 셋째, 야채와 함께 드세요. 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야채를 2배로 많이 드세요.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져요. 넷째,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씹어서 드셔야 소화가 잘 돼요. 다섯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을 분해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해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조리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조리 방법은 찜이나 삶기예요.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특히 닭가슴살 찜이나 생선찜은 정말 좋아요.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굽기예요. 하지만 절대 태우지 마세요. 중간 불에서 천천히 구우시고 검게 탄 부분은 떼어내고 드세요. 세 번째는 볶기예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조금 사용해서 볶으시면 돼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조리법은 튀기기예요. 튀기면 좋은 영양소는 다 파괴되고 나쁜 기름만 잔뜩 들어가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1세 할아버지인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좋은 고기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기 시작하셨거든요. 6개월 후에 재검사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당뇨 수치도 많이 좋아졌고 콜레스테롤도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선생님, 약도 별로 안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을까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음식이 바로 약입니다.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드시면 약보다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제가 75년을 살면서 50년간 의사를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거든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아요.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젊을 때는 몸이 웬만한 것들을 다 견뎌줘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그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피해야 할 고기 4가지와 좋은 고기 4가지, 그리고 올바른 먹는 방법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가족 중에 60세 넘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혹시 위험한 고기들을 드시고 계시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좋은 고기로 바꿔 드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환자분들을 보면 70세, 80세에도 음식을 바꾸면 건강이 좋아지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올해 75세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고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매일 병원에 나와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어요. 물론 예전만큼 체력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제가 먼저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젊을 때는 몰랐어요. 삼겹살도 자주 먹었고 소시지도 먹었고 고기도 바짝 구워서 먹었거든요. 하지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런 음식들이 문제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60세부터는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위험한 고기는 피하고 좋은 고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먹었거든요.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제 건강이에요. 물론 나이는 못 속이지만 그래도 또래에 비해서는 훨씬 건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먼저 가공육부터 줄이세요. 소시지, 햄, 베이컨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삼겹살 드시는 횟수를 줄이시고 내장류도 피하시고 고기 태워서 드시는 것도 그만하세요. 그리고 좋은 고기들을 하나씩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닭가슴살, 생선, 소고기 등심, 돼지고기, 살코기 부위 이런 것들 말이에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맛도 다르고 요리하는 방법도 달라야 하니까요. 하지만 금방 적응되실 거예요. 그리고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제 환자분들이 항상 말씀하세요.
선생님,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신 게 다행이에요. 늦은 때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혼자서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만약 여러분이 젊으시다면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어르신이시라면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런 고기는 사지 말아주세요. 대신 이런 고기를 사주세요 하고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건강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좋은 고기들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닭가슴살 통조림도 있고 생선 통조림도 있고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이런데 뭘 하지 마시고 아직 늦지 않았다 생각하세요. 제가 50년간 의사를 하면서 확신하는 건데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올바른 음식을 올바르게 먹으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또 꼭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